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템베거 미주텐입니다. 초등학생도 돈 버는 모멘텀 투자 전략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오늘 투자 전략 준비물부터 보시겠습니다. 준비물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3가지 QQQ, EEM, TLT입니다. QQQ, EEM, TL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QQ입니다. QQQ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나스닥 중에서도 가장 대표 100개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담은 펀드입니다. 그 안에 속한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EEM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QQQ가 선진시장을 대표하는 펀드라면 EEM은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펀드입니다. 약 1000개의 기업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LT입니다. TLT는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가 아닌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이해하셨으면 바로 전략을 설명드리기 앞서 연환산 18%가 달성된 백테스트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백테스트를 모르는 주위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백테스트가 뭔지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트란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예를 들어서 매년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사는 투자 전략을 생각했다고 해봤을 때 그 투자 전략대로 실행하기 앞서서 매년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지난 30년간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는 게 백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백테스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22년 1월까지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률이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백테스트 그래프입니다. 제가 만든 전략대로 투자를 했다면 2004년도 $10,000로 시작한 자산이 2022년 1월 현재 약 20만 달러가 되어서 약 20배가량 자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동기간에 QQQ에만 투자를 했다면 약 11만 달러가 되었고요. QQQ와 EEM에 반반 나눠서 투자했다면 약 6만 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래 나타난 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환산 수익률을 보시면 듀얼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 동기간 동안에 약 18% 연환산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반반 투자 전략 QQQ와 EEM에 반반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 연환산 수익률이 10%, QQQ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14%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해에는 듀얼 모멘텀 전략은 42%, 그리고 반반 나눠서 투자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28%, 그리고 QQQ에만 투자했을 경우 가장 최고의 해는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은 마이너스 8%, 반반 투자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그리고 QQQ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점 대비 최대 하락인데요. 고점 대비 최대 하락은 듀얼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를 기록했고요. 반반 투자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QQQ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듀얼 모멘텀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략 어떤 전략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QQQ, EEM 중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높은 ETF에 재투자하되 QQQ와 EEM의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TLT에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EEM, TLT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이와 같았을 때 매월 초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을 보시면 QQQ와 EEM 모두 지금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은 우리가 채권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TLT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월 달을 이제 보시면은 QQQ가 EEM보다 투자 수익률이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달은 이제 월 초에 TLT를 전부 다 매도를 하고 QQQ를 새롭게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을 이제 보시면은 3월달에는 여전히 QQQ가 EEM보다 투자 수익률이 최근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샀던 QQQ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 매달 투자하는 게 현재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입니다. 다시 백테스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방금 들으셨다시피 매우 단순하지만 성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기시에 매우 강한데요. 두 개의 펀드가 모두 마이너스일 때는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하락이 커지지 않고 방어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백테스트는 백테스트를 지원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을 한 결과이고요. 똑같은 전략으로 제가 직접 엑셀에서 백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야후 파이낸스에서 각 펀드의 그 가격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옮긴 다음에 엑셀로 수식을 만들어서 백테스트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후 제가 엑셀로 한 백테스트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한 결과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달 매달 진입해야 하는 ETF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이제 2%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야후 파이낸스가 제공하는 가격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엑셀로 다시 백테스트를 진행을 한 이유는 일단 수익률 계산을 현실적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백테스트는 매월 말일 최근 수익률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매수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장 마감 동시에 종가로 사기는 매우 힘듭니다. 물론 종가 매수 옵션이 있지만 최근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종가가 확정돼야지만 우리가 사야 하는 ETF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를 현실화해야 되는데요. 매월 장이 마감이 되면은 다음 달 보유해야 하는 ETF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 다음 날인 첫 번째 이제 월 초의 첫 번째 개장일 날 시초가로 매수하는 것으로 백테스트의 어떤 수익률을 바꾸고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월 첫 번째 개장일 날 시초가로 매매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000% 정도가 계산이 되었고요. 연원산 수익률은 14% 정도 계산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월 초에 이렇게 시초가로 매매하는 게 보다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후에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채권을 매수하게끔 한다든지 또 반대로 시장이 너무 공포 국면이고 또 너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무조건 주식을 매수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듀얼 모멘텀 자체도 이미 심플하고 훌륭한 아이디어이지만 조금 더 개선을 해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위험, 공포, 일반. 위험 국면일 때는 무조건 채권을 매수하게끔 하고 공포 국면일 때는 역발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일반 국면일 때는 듀얼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 듀얼 모멘텀 전략도 제가 살짝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백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약 2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연환산 수익률은 약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기준이 시장과 당연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듀얼 모멘텀으로만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의문점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굳이 이머징 시장과 미국 나스닥을 비교하나 나스닥이 그냥 최고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미국의 나스닥이 최고의 투자 시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늘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스닥이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에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머징 시장은 나스닥의 훌륭한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머징 시장과 미국 나스닥은 그래도 다른 주식 자산들에 비해 적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머징 시장의 기업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QQQ와 EEM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 나스닥 강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지만
그 이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나스닥이 아닌 이머징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계속 나스닥 강세 현상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죠. 모멘텀 전략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스닥에 투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문입니다. 왜 하필 올라가는 주식을 사지? 가격이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권투 경기가 있습니다. 10승 5패의 도전자와 19승 1패의 챔피언.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거신다면 누구에게 돈을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챔피언에 돈을 걸어야 합니다. 챔피언의 과거 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선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를 아주 살짝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쿠키 회사 사장님입니다.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너무 안 팔려서 문제이고 하나는 너무 잘 팔려서 문제가 될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님으로서 회사의 매출 상승을 위해서 회사의 역량을 어느 제품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안 팔리는 쿠키에 마케팅을 집중해서 잘 팔리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쿠키에 마케팅을 집중해서 더 잘 팔리게 해야 할까요?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답은 이미 잘 팔리는 쿠키에 마케팅과 회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팔리고 고객이 찾아오는 상품에 마케팅을 해야 마케팅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안 팔리는 제품에 아무리 비싼 마케팅을 한들 그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가더라도 가장 잘 팔리는 코카콜라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명 맛집을 찾아가도 그 집의 가장 대표 메뉴가 가장 보기 좋은 곳에 큼지막하게 써붙어져 있습니다. 이미 잘 팔리는 제품을 더 잘 팔리게 하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은 본능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투자라고 해서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기업에 투자해야 승률이 더 높고요. 강한 시장에 투자해야 승률이 더 높습니다. 매출이 별 볼 일 없는 회사보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가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그 회사 또는 그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반증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하지만 내가 장기간 계속 베팅해야 한다면 우리는 챔피언, 잘 팔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에 베팅을 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야 확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초 QQQ, EEM, TLT 대신 해당 상품의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이 해외 상장 ETF가 아닌 국내 상장 ETF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나스닥 100 TI,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신흥국 MSCI, 그리고 장기 채권은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계좌 운용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로도 여러분들께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운용을 직접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배 레버리지 부분 그리고 연금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주텐 유튜브 앞으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달 첫 번째 개장일 날 미주텐의 듀얼 모멘텀 전략에 의해 선정된 ETF가 어떤 ETF인지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ETF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또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식을 받기 위해서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주텐의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계좌에 기존 주식들과 같이 운용하게 된다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